마침내 마침내. 마침내 안녕하세요.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헤어질 결심 해친자 리뷰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헤어질 결심을 처음 본 거는 칸 국제영화제였습니다. 사실은 헤어질 결심을 보러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칸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영화를 봤고요. 4번 헤어질 결심을 본 상태로 오늘 해친자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좀 감독님께 좀 무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줄기와 전개로 진행되는 영화는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그런데 유독 이 어떤 히치콕의 현기증이 이야기가 되는 지점이 무엇인지는 알겠죠. 왜냐하면 히치콕의 현기증이 바로 그런 누아르 장르의 멜로의 어떤 전형을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는 하니까. 그치만 헤어질 결심을 보고 나서 히치콕의 현기증이 떠올랐다? 이거 노노. 영화를 좀 약간 잘못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영화를 굳이 어떤 영화와 이렇게 좀 비견을 하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다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인셉션이랑 굉장히 유사한 지점들이 있다. 인셉션을 꼽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정복할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림보, 어떻게 자기 스스로 그 림보 안으로 걸어 들어가느냐, 그 주인공이 그 림보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과정을 정말 치밀하게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엔딩이 끝나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 정말 긴 여운을 가진 사랑 이야기라는 거, 이 점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셉션과 좀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점에서 저는 두 대중 영화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감독님들에게 경탄을 표하냐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놀란 감독의 영화에 총이 나오면 그 총은 반드시 발사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에 어떠한 요소가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소품의 용도를 찾아가서 발사가 돼요. 이 정도로 박찬욱 감독님 영화가 치밀하게 만들어진 적이 있었나. 정말 완벽한 1분 1초가 이렇게까지 완벽한 어떤 연결고리들을 가지면서 진행된 적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절한 대중영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찬욱 감독의 이 영화를 약간 예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대중영화인 거죠. 예술영화로서의 아름다움을 뛰어넘어서 대중영화를 예술영화의 경지로 끌어올린 작품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작품은 굉장히 좀 친절하다. 친절한 찬욱 씨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게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과정, 이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의 결말에 어떻게 휩싸이는지까지 정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절대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어렵냐고요. 이 어려울 때가 없어요, 이 영화는. 어려울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조금 있다가 박찬욱 감독이 정확하게 그 지점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 장면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거든요. 그냥 이렇게 빵 조각 이렇게 주워 먹듯이 계속 그 길을 따라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결말에 우리 모두 다 발을 담그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탕웨이라는 배우는 이 사랑 영화에는 되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탕웨이 배우의 지금 대표작들을 꼽으라면 멜로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데뷔작인 새끼도 엄청난 멜로 영화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만추도 정말 엄청난 멜로 영화인데, 이 두 작품 다 탕웨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우아함에 굉장히 많이 빚지고 있어요.
탕웨이라는 배우는 어떤 방식으로 멜로를 설득해내는 사람이냐면 자기의 사랑을 겉으로 막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숨겨야 하고, 그리고 그 숨기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어야 되는, 그러니까 되게 정제되어 있는 표정을 가지고 있는 배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탕웨이 배우가 엄청 환하게 웃는 뭐 이런 장면이라든지 엄청 화를 내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이 그렇게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제되고 안으로 감정을 누르면서 되게 절제해서 표현하는 게 능한 배우인데, 특히 이번 캐릭터는 너무 잘 맡은 거죠. 자신의 진실과 감정을 안으로 숨기되 그 숨기는 감정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그 아주 미묘한 순간, 그 순간이 약간 탕웨이라는 배우 얼굴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탕웨이 배우가 이 영화 찍고 나서 깐에서 약간 들썩들썩 했었어요. 우리 기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우주연상 탕웨이 배우한테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탕웨이 배우 연기는 이번에도 그야말로 물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 거의 완성형이다. 멜로의 완성형이다. 그냥 저분은 서 있기만 해도 멜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박해일 배우의 이제 어떤 대표작, 최고작을 꼽으라면 이제는 누구나 만장일치로 헤어질 결심을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스틸 한 장만 봐도 이 배우가 뭔가 다른 것이 탑재됐구나라는 느낌을 가진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헤어질 결심에 박해일 배우 포스터, 박해일 배우 스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보기 전부터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영화를 보고 나서 기대를 만족시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떤 박해일 배우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배우로서의 연기의 단계가 하나 넘어갔구나, 경지가 하나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영화를 장악해요. 그러니까 정말 영화를 장악하는 배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박해일 배우는 이 캐릭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완벽하게 알고 연기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박해일 배우는 출연 분량뿐만이 아니라 그냥 헤어질 결심 자체가 그 사람의 등에 이렇게 엎여 있어요. 그래서 이 결심을 끌고 끝까지 가는 그 약간 시지프스에 가까울 정도로 끌고 가는 그 모습에서 일단 굉장히 경탄을 했었고, 현지에서도 저 배우 누구냐? 누구긴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박해일이지, 한국 영화 안 봤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연기를 했어요. 이 장혜준이라는 캐릭터는 붕괴돼야 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해서 붕괴가 자신 스스로 붕괴됐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 흔들리지 않은 바위 같은 느낌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절대 굴하지 않는 바위 같은 느낌을 주는, 영화 앞부분에 첫 번째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그 되게 기묘하게 생긴 그 암벽 바위산 있잖아요. 그 모습이 약간 박해일 배우 등짝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박해일 배우가 사실 프로포션이 되게 좋고 되게 이렇게 좀 호리호리한 스타일로 늘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액션 영화일 때조차도 그랬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저 사람은 굉장히 자신을 이렇게 뭐랄까 다정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일단 그 정장을 입고 있는 몸에서부터 보여줍니다. 어떤 장면이 진짜 인상적이었냐면, 탕웨이 배우랑 둘이 집에서 사진 뺏는 거 이제 장면 있어요. 근데 탕웨이 배우가 약간 박해일 배우가 되게 다정하고 그러니까 자기 쉽게 뺏을 수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장혜준의 손을 이렇게 딱 잡는데 꿈쩍을 안 해요. 탕웨이 배우가 약간 몸이 움찔할 정도, 끌려 들어갈 정도로 꿈쩍을 안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 한 장면에 그 움직이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몸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해일 배우는 이 캐릭터가 가장 단단한 것이 붕괴됐을 때 그 스펙터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몸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러 번 보시잖아요. 그럼 박해일 배우가 사실은 되게 영화 속에서 무표정한 것처럼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 두세 번을 보시면요,
안면 근육이 정말 1mm 정도 움직이는 것만으로 의심 혹은 사랑, 붕괴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엄청나게 큰 감정을 정말 미세한 움직임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연기는 진짜 어렵다. 이거는 자기 안에서 완벽하게 그것들을 정말 이렇게 해결해내지 못하면 못하는 연기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사실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 얼마나 새롭고 신선하고 놀라우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랑이 되느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영화의 장애물은 너무나 무시무시하게도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붕괴시키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사랑이 헤어질 결심의 사랑인 거예요. 독특하죠. 지금까지는 보통 장애물이 외부에서 온단 말이에요. 죽음, 뭐 아파요 한 사람이, 나 불치병에 걸렸었는데 그래도 사랑해. 집안의 반대, 로미오와 줄리엣, 너네 결혼하면 큰일 나 라고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는 어떤 장애, 절대 사랑을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방해하는 그 요인들이 사실 대부분의 멜로 영화에서는 밖에서 와요. 그런데 헤어질 결심은 너무 놀랍게도 그 장애물이 자기 안에서 옵니다. 장혜주는 이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실력 있고 똑똑한 형사니까. 나는 범인을 해결하는 사람이고, 나는 죽은 사람의 눈을 보면서 네 눈이 마지막에 봤을 그 범인을 잡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형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피의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붕괴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송설에도 이 사람을, 그러니까 처음엔 이 사람을 언제부터 사랑했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붕괴된 순간 이 여자의 사랑은 시작됐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일찍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처음 취조실에서 초밥을 먹으면서 사랑이 싹 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빨을 닦으라고 칫솔을 준 그때 약간 마음을 굳힌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그 사랑은 아마 조금 더 일찍 시작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사랑이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러한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사랑 이야기보다 되게 평이하게 진행이 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봤었던 모든 장애물 중에 가장 넘기 힘든 장애물을 만난 사랑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서서히 이 퍼져나가는 잉크 같은 사랑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일 만큼 좋았어요. 고경표 배우는 정말 되게 매력적이었던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자기 선배를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직업적인 존경심도 있는 것 같고, 인간으로서의 애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돌렸을 때 그 막 애달아하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이제 막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좀 미운 짓 하는, 그런 캐릭터라는 점에서 되게 사랑스러운 캐릭터였었거든요. 그리고 고경표 배우가 그 사랑스러움을 되게 잘 연기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냐면, 그 회식하는 장면에서 고경표 배우가 엄청 취해가지고 자기 선배한테 막 들이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정말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되게 좋아했는데 말 못했던 선배한테 나는요? 나는 어때요? 라고, 왜 나는 안 봐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되게 사랑 고백하는 것 같은 장면이거든요. 사실 그 장면이. 그 장면을 저렇게 능청스럽게 잘하는 걸 보니
박찬욱 감독님이 그 고경표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스러움을 되게 잘 끌어내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수영 배우는 첫 번째 봤을 때 충격이 진짜 컸어요. 일단 비중도 굉장히 큰 비중인데 저 비중을 전혀 떨림 없이 해냈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고, 얼마나 김수영 배우가 사실 부담감이 컸을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내 첫 번째 영화를 볼 때는 정말 부담스러웠겠다. 왜냐면 한국 영화계에 가장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지금 여기 총 출동해 있는데, 본인이 물론 연기를 잘 이해하고 잘 하셨겠지만 희극인 출신이라는 그 출신이 혹시 이 영화에 괜히 사람들이 보는 어떤 감정을 해친다든지 몰입을 방해한다든지 할까봐 엄청나게 긴장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신영 배우 캐릭터도 굉장히 탁월하게 쓰인 캐릭터죠. 일단 저는 박찬욱 감독님이 여기서의 그 신의 한 수라는 거는 그 경상도 지방의 언어를 가장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 언어를 사실 이렇게 따라하거나 그 언어를 연기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그 지역 출신 배우만 무조건 쓸 수도 없는데, 김신영 배우는 그 지역 출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 바이브 위에다가 이 새로운 장해준 경감을 너무 존경하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후배 형사의 되게 애달픔, 이런 것까지 되게 이제 얹어가면서 캐릭터를 진짜 잘 소화를 해냈었고, 되게 유일하게 이 작품 안에서 송설애를 이해하는 여성 캐릭터로 등장을 하거든요. 막 장혜준이 설명을 하잖아요. 당신 같으면 이런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자, 이렇게 공교롭다라고 장혜준이 얘기하는데, 탕웨이 배우가 연기한 송설애가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김시영 배우가 픽 하고 웃는 장면이 있어요. 그쵸? 불쌍하죠. 그 캐릭터는 불쌍한 여자죠. 이 불쌍하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을 유일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김시영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되게 정말 그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장혜준 이렇게 어퍼컷을 치는 그런 캐릭터다. 계속 옆구리 찌르는, 그리고 되게 각성하게 하는 그런 캐릭터로 진짜 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김시영 배우는 그 욕하는 장면의 그 임팩트도 굉장히 셌는데, 돌을 빤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좋았는데, 저는 그거보다 그 픽 하고 웃을 때의 그 타이밍이 김시영 배우가 진짜 똑똑한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그 장면이었어요. 정화담 박정민 배우가 이제 영화 속에 또 하나의 죽을 만큼 사랑하는 캐릭터로 나오죠. 거기서 정확하게 그 송설애가 딱 얘기를 해줘요. 죽을 만큼 사랑한 사람이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죽을 만큼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약간 영화 속의 영화 버전처럼 보여주는 게 정화담 배우랑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그 두 캐릭터인데, 이 두 배우에 대해서는 정말 요 얘기 좀 따로 떼서 보고 싶을 만큼 굉장히 임팩트 있었고, 그 정화담 배우 특유의 정지 화면 같은 클로즈업 있어요. 그러니까 클로즈업 씬에 정화담 배우의 약간 무표정한 얼굴이 뚱 하고 등장하는 순간 엄청나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박찬욱 감독이 딱 그 얼굴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정민 배우는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돌아서 얼굴이 딱 등장하는 순간 스포트라이트를 정확하게 그 공기를 딱 자기 몸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연기를 하는 배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곧 박정민 배우가 박찬욱 감독 영화에 나오시겠다. 다음 영화에도 나오시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박정민 배우의 이번 저는 그 명대사는 그거였어요. 여자들은 왜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좋아해요? 라는 그 장면에서 박정민 배우의 그 되게 짧지만 한 문장 안에 정말 이렇게 모든 걸 다 담아내는 되게 위트 있는 연기, 진짜 매력적이었어요. 네. 서현우 배우는 제가 정좌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현우 배우의 철석이가 딱 등장했을 때 일단 저 칸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다 그 배우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중국 이번 중국 기자들이 없어서 그랬나? 약간 중국 기자들이 이번에 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저분 분명히 서현우 배우인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완벽하게 정말 다른 사람처럼 연기를 했는데, 저는 이 서현우 배우가 연기한 철석이 캐릭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작품 안에서 쭉 보시면 영화 안에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고지고대로 목청 높여서 하는 캐릭터가 유일하게 한 명 나와요. 그게 철석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이 캐릭터가 이렇게 이 몸을 쓰거나 행동을 하는 그게 정말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겁고 과잉되어 있는 장면인데, 그 과잉이 딱 필요한 만큼만의 에너지를 계산한 것 같은 과잉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뭐에 계속 최애 대사가 있냐면, 손바닥을 펴서 때리면 안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래 때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오래 때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의 인토네이션이, 아, 저 사람 천재다. 정말. 저는 철석이가 후반부에 약간 주인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너무 매력적인 캐릭터. 예. 서현우 배우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비호감인 캐릭터를 박용호 배우가 정말 맛깔스럽게 해내요. 그 웃음소리. 웃는 건지 짜증내는 건지 모르는 것 같은 그 되게 하이톤의 짜증나는 웃음소리, 굉장히 속물적인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웃음 하나에도 되게 비열한 이런 캐릭터를 그냥 딱 등장하자마자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버리는 연기를 하셔서, 저는 박용우 배우 진짜 이번에도 되게 훌륭하게 연기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배우들을 되게 존경할 것 같은 때가 언제냐면, 이 박용우 배우가 이제 시신 역할을 잠깐 하죠. 근데 보통 그러면 더미를 쓸 수도 있는데, 박찬욱 감독님의 어떤 이 추리 범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의 디테일이 살아있어가지고 더미를 쓸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있는 상태를 박용우 배우가 연기를 해야 되는 상태가 있는데, 지금쯤인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막 물을 맞고 죽어있는 상태에서 사후경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이 근육이 이제 굳기 때문에 대부분 사체들이 눈을 떠요.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근육이 이제 경직되니까, 굳어지니까. 그래서 그것도 눈을 딱 뜨는 장면이 있는데, 동시에 딱 뜨는 게 아니라 파밭 하고 눈을 떠야 돼요. 근데 그 연기를 박용우 배우가 눈을 파밭 하고 뜨는데, 자기 힘으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근육이 위로 말려 올라가면서 눈이 떠지는 것 같은 연기를 해요. 정말 이분들은 뭘까? 박찬욱 감독의 그 디테일이 거기서도 저는 빛을 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문을 사랑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요, 주식 애널리스트입니다 라고 웃는데, 정말 민망하지 않고 그 유머를 그렇게 해낼 수 있는 배우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위트 있는 이중적인 매력이 잘 드러난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이정현 배우는 박찬욱 감독님이랑 그냥 단편 때 뮤직비디오 이런 촬영들 하시면서 이제 연기를 같이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는 배우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안정환이라는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인데 약간 조연처럼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주인공은 아니죠. 조연이죠. 그런데 이 장혜준이라는 캐릭터의 되게 반대급부에서 장혜준을 약간 거울처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동시에 장혜준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인물이기도 하고, 근데 이 캐릭터가 보면 되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가장 이 영화 속에서 되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저는 그 첫 번에 그 대사가 되게 좋았거든요. 왜 나는 이과라서 100% 이해되는데 라고 이제 자기 아들 얘기를 하면서 그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정현 배우가 굉장히 우리가 강하고 캐릭터가 되게 센 캐릭터들로 이정현 배우를 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생활 연기가 잘 되는 배우고 생활 연기를 되게 잘하는 배우거든요. 근데 이정현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는 저 사람이 언젠간 터질 것이다라는 거를 되게 처음부터 되게 꾹꾹 눌러서 이제 가지고 가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뭐랄까 케어하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되게 완벽한 사람, 되게 완벽한 사람이라서 이 불안하고 붕괴되는 상황들을 절대 참아낼 수가 없죠. 원전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주변에 붕괴된 사람을 이 사람은 아마 견뎌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도 되게 원전 같은 그런 모습이 캐릭터로 이제 바뀐다면은 이정현 캐릭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이정현 배우가 연기한 장면들이 좀 더 있었다고, 시나리오에는 더 있었다고 저도 들었는데, 조금 더 보고 싶다. 더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시간 관계상 약간 편집된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고, 그리고 이 영화의 위너죠. 이정현이 연기한 안정환이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전 이 영화의 위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주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잘생긴 남자는 어딨어? 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잘생긴 장혜준 형사와 10년을 살다가 그 잘생긴 장혜준 형사가 아름다움을 잃었을 때 다시 아름다운 이주임께 가죠. 이 영화의 엔딩은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모든 추리 영화와 모든 멜로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인 엔딩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미결 사건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한 거고, 영원히 잊힐 수 없는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을 목격한 거기 때문에 그 엔딩이 정말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나다. 박찬욱 감독님이 진짜 파도 하나하나 약간 디자인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바다가 아름다웠는데,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의 바다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그 엔딩의 바다를 완성하셨다는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부감으로 파도 칠 때 그 옆모습이 그 송설의 옆모습을 파도처럼 형상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SNS에서 보긴 했는데, 제가 아직 그건 확인을 못했어요. 좀 확인을 하고 싶기는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미장센에 공을 들인 장면이기도 하고, 하나의 완전한 세계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엔딩의 여운이 너무 길어서,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막 이제 안개라는 노래가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도 저는 그 파도 안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박해일 배우처럼 내가 거기에 서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온전히 그 감정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엔딩이었고, 박찬욱 감독님의 이 엔딩이 지금까지의 박찬욱 감독님의 엔딩과 가장 많이 다른 점, 가장 크게 차별점을 꼽으라면, 지금까지 박찬욱 감독님 영화의 엔딩은 그 모든 감정들이 주인공에게 응축되어 있고, 우리가 그 감정을 겪는 주인공을 보면서 그 감정을 약간 전이받아요. 아이고 저런 일이, 저 사람인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이제 전이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주인공들이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 마지막에 휘몰아치는 그 모든 격정적인 감동을 나만 알고 있어요. 주인공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오롯이 관객에게 모든 걸 다 알게 해준 엔딩 장면이거든요. 이건 정말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완성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의 결말이자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관객들을 위해서 만든 엔딩이죠. 주인공들을 위해서 만든 엔딩이 아닌 거죠. 감독이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있을 사람들이 느낄 감정의 끝, 궁극,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낸 엔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영화 대중적이고 관객 친화적이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저는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감독님이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엔딩은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다. 탑건 매버릭을 보면서 이게 극장이라는 공간이 아니면 어디서 오롯이 이 영화의 스펙터클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목 터지게 외쳤거든요. 근데 헤어질 결심이 똑같아요. 이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돼요. 이 배우들의 육체 안으로 그 막 눌러 들어가는 그 감정을 진짜 눈을 1mm 움직이는 것만으로 그렇게 큰 감정을 연기하는 그 스펙터클은
큰 화면이 아니고서는 절대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작은 화면으로 봐도 충분히 끝까지 재밌게 보실 수 있지만 그건 탑건을 조그만 화면에서 보는 거나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스펙터클은 결국 이 영화를 특별하게 보이게 만든 어떤 미장센의 배치들이라든지 화려함, 우아함, 웅장함 이런 것들인데 그 웅장함이 크기가 아니라 밀도란 말이에요. 이 영화의 스펙터클은 밀도에 있어요. 그 밀도는 큰 화면에서 봤을 때만 사실은 오롯이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상영하는 동안 반드시 극장을 가십사라고 권하고 싶어요. N차를 하는 이유도 그 스펙터클을 계속 보면 볼수록 그 스펙터클이 주는 감흥에 취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한국 영화사의 흥행에 좀 새로운 기록을 썼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 영화 속에도 대사가 나오잖아요. 어떤 흥행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흥행이 있고요. 어떤 흥행은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영화가 있어요. 최근 되게 영화들이 이제 많이 몰려 나와야 되니까 극장에서 2주 정도 되게 빠르게 딱 영화를 와이즈 릴리즈를 했다가 이제 다음 영화로 바통을 넘기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상영 스케줄이 계속 조정이 되는데 사실은 좀 적은 관이라고 하더라도 장기 상영으로 관객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관을 남겨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영화 생태계가 뒤늦게 이 퍼지는 흥행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기록을 세웠으면 좋겠냐면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오래 극장 상영을 한 장기 상영의 영화이자 그 장기 상영을 통해서 500만이 넘은 흥행을 만드는 영화로 영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렇게 보시고 나면 이 재미있고 쉽고 아름다운 대중 영화가 내 인생 영화에 되게 상위 리스트에 오르는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톤을 좀 알고 싶은데요.